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C++ 10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클래스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constructor, destructor, dispointer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도 압박감을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OOP, 즉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OP라는 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bstraction,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 encapsulation, 그리고 세 번째 inheritance, 그 다음에 네 번째 polymorphism입니다. 네. 그래서 abstraction 같은 경우는 추상화 이렇게 되고, encapsulation은 객체화, 그 다음에 inheritance는 상속, 그 다음에 polymorphism은 다형성,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객체화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의 의미를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이게 객체화라는 번역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코딩을 배울 때 영어로 배우다 보니까 영어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역을 혼자서 해봤는데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굳이 번역하자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부분이 abstraction이고 어떤 부분이 encapsulation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저번 시간에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예시 연습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추상화 abstraction이고 어떤 부분이 encapsulation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집어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클래스 worker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라이빗에 변수 넣고 퍼블릭에 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저희가. 근데 이번에는 연습 삼아서 뭘 해볼 거냐, 워커라는 클래스 대신에 유저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유저라는 클래스에 어떤 변수가 필요할 텐데, 그 변수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물론 실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뭐 문자로 들어갈 수 있고, 영어나 한글 또는 특수문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문자열로 처리를 하는 게 맞지만, 이번에는 제가 조금 특수한 상황 가정해서, 이거는 연습용이기 때문에 그냥 인티저 타입이라고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냥 인티저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모두 다 정수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에는 int id, 그 다음에 int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라는 변수는 프라이빗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유저라는 클래스로부터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또는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얘네들 각 객체마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되는 함수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게 바로 get 함수와 set 함수예요. 이번에는 set 함수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void set id const int id, 그 다음에 여기서는 underscore id
equal id.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래는 const int, 그 다음에 get id, 그 다음에 인자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안에서 return id.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void user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set id라는 함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자는 const int id. 그 다음에 구현은 underscore id equal id.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const int. 그 다음에 user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set id가 아니고 get id죠. get id라는 함수. 그 다음에 인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return으로 id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일단 패스워드는 잠시 남겨둘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예 우리가 먼저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센서티브 뭐죠? 이거 민감하거나, 그러니까 유저가 건드리면 안 되거나, 민감해서 건드리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데이터거나, 아니면 유저가 굳이 몰라도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또는 함수 같은 경우는 굳이 몰라도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에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숨기죠. 안 보이게 숨겨요. 이 프라이빗이라는 의미는 클래스 자체의 개인적인 공간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인캡슐레이션이라 부르고, 이런 것들을 뭐 유저가 알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뭐 일종의 변수와 함수들을 안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을 뭐 객체화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bstraction은 바로 우리가 set id, get id를 만들 때 이 클래스 내부에는 실제 클래스 내부에는 우리가 얘가 어떻게 동작한다 그 정의를 놓지 않았죠. 정의 자체, 즉 이 동작 자체는 얘한테 있잖아요. 여기 동작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 동작을 따로 빼내어서 유저가 굳이 이 동작을 보지 않아도 이 set id와 get id를 알기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abstraction이라고 부르는데, 즉 실제 동작 코드와 함수 선언이라고 해볼까? 함수 프로토타입을 분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유저라는 클래스, 워커라는 클래스를 worker.cpp, worker.h 이렇게 해서 헤더 파일로 뺐었잖아요. 그때 헤더 파일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헤더 파일에 대응이 되는 cpp 파일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짰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abstraction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동작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동작을 유저가 왜 동작을 몰라도 되냐? 마치 이런 것들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탈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자동차가 우회전을 한다. 이거랑 똑같거든요. 뭐냐면은 우회전을 했을 때 핸들에 붙어있는 기어가 어떻게 되고, 그 기어가 어떻게 돼서 바퀴를 어떻게 회전을 시켜서 우회전이 된다 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결과만 알면은, 이 함수를 썼을 때 결과만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유저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abstraction 추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가 그냥 함수 이름만 딱 보고서 아 이거 이렇게 동작하게 결과가 이렇게 되겠네 라는 것을 딱 유추를 하게 되고 뭐 굳이 정확한 동작을 몰라도 된다 라는 의미에서 추상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상화를 할 때는 그래서 함수 이름을 작성을 하는 게 함수 이름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함수 이름으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작성을 해놔야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어서 한번 패스워드에 대한 것도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여기서 void set password get password 그 다음에 여기서도 password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password 그 다음에 password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잘 동작을 하겠죠, 우리가.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 자, 바로 유저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은 유저에게 있는 뭐 set id를 통해서 set id라는 걸 통해서 100이고 id를 100이라고 하고 유저 set password 해서 123이라고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std cout user get id user get password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각각 뜨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함수니까 바로 다 열고 닫고 해줘야 돼요. 죄송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메이크 파일에서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은 혹시 메이크 파일에서 여기서 worker.o 이런 거 추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100, 123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가장 본론적으로 배워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constructor예요. constructor는 한글로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생성자. 왜 생성자냐? 그 생성자의 기본 정의부터 조금 알면은 조금 편할 것 같은데, 공식 문서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분리는 특별한 메소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냐면은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소드인데 이거 그냥 멤버 펑션이라고 멤버 펑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멤버 펑션은 뭐냐면은 클래스 안에 그 구성원으로 정의된 함수들을 말을 해요. 멤버 펑션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그래서 특별한 메소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생성자가 우리가 이렇게 유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객체를 만든 거나 다름이 없기는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것 자체가 물론 아무것도 그냥 비어있는 객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얘도 객체가 생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성자가 불리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뭐 불릴 수는 있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좀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불리지 않아요, 생성자가. 근데 생성자가 어떻게 하면은 자동으로 불리냐라고 하냐면은, 자, 일단 클래스 생성자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단 생성자는 리턴 자체가 불가능하다. 좀 알아주시고요. 리턴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리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없어요. 리턴 타입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당 클래스와 완전히 동일한 함수 이름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리턴 자체가 불가능하다, 리턴 타입이 없다 라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보이드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드를 생각을 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보이드는 아닙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리턴 타입이 아예 없어요. 리턴 자체가 불가능해요. 보이드 같은 경우는 리턴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이드 여기서 리턴 이거는 가능했어요. 근데 그냥 리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성자는. 그래서 유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이게 생성자예요.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만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성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유저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유저라는 생성자. 네,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를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줄 때 뭐 0으로 초기를 해준다고 쳐봅시다. 네, 그래서 id는 뭐 int로 이제 널 값을 넣어준다든가, 뭐 패스워드로 이제 int 그래서 널 값으로 넣어준다든가.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생성자예요. 그래서 문법 자체는 생성자는 이게 끝이에요. 생성자는 끝인데, 이제 뭐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부터 해서 조금 더 점점점 늘어나기는 해요. 점점점 늘어나기는 하지만, 네, 생성자의 기본은 이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유저 한 다음에 유저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부른다 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함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 유저라는 클래스 생성자가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std cout constructor, 네, std 뭐 endl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유저라는 클래스가 불리는 순간에 이제 생성자가 불리면서 이제 이 널값 넣어주고 컨스트럭터라는 게 출력이 되면서 이제 객체가 딱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객체 생성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유저에 대한 이런 동작들을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동작을 보면은 컨스트럭터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고 100, 123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자체가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생성자를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스트럭터 즉 소멸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소멸자는 생성자와 반대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객체가 객체의 수명이 다하면 자동으로 불리는 특별한 메소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소멸자는 리턴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리턴 타입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해당 클래스와 비슷한 함수 이름을 갖는다. 네, 이런 거였는데 어떤 식으로 지어지냐면 클래스 이름이 만약에 클래스다 라고 하면은 이 앞에 느낌표가 붙어요. 느낌표래, 물결 표시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클래스라는 표시가 돼요. 네, 소멸자라는 표시가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소멸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소멸자가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멸자가 왜 필요한가? 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들고 와야 되냐면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다이나믹 allocation, 즉 동적 할당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동적 할당이 좀 말이 어렵죠? 어떤 걸 말을 하냐? new, emalloc, 뭐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을 때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제를 해줘야 한다. 왜냐면은 그 클래스 객체 내부에서 new랑 emaloc을 썼는데 그게 만약에 사용을 했는데 이제 힙 영역의 메모리가 할당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 얘네들을 해제를 시켜주지 않고 갑자기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메모리가 잡힌 상태로 그냥 그 프로그램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멸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new와 malloc을 쓸 때. 네. 자, 그러면은 디스트럭터를 한번 정의와 선언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클래스 이름 뭐였죠? 클래스 이름이 유저였어요. 유저의 그 다음에 맨 앞에 뭐가 붙어요? 물결 표시가 붙어요. 물결 표시. 네. 그 다음에 괄호 따당 해주시면 끝나요. 네. 그러니까 소멸자는 솔직히 말을 하면은 이 객체가 파괴가 될 때 뭐 특별한 동작을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면은 솔직히 말을 하면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필요 없다기보다는 이제 동작을 정의를 해줄 필요가 없죠.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끝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std cout 네. 디스트럭터라고 이제 해볼게요. 디스트럭터. 네. 그 다음에 std and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저라는 이제 여기서 컨스트럭터가 불려요. 생성자가 불립니다. 그래서 유저라는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변수에 객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동작을 딱 해주시고요. 리턴 제로로 이제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디스트럭터가 자동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디스트럭터가 자동으로 불려서 디스트럭터가 실행이 되면은 디스트럭터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디스트럭터를 출력을 해줘라. 이제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컨스트럭터가 출력이 되고 우리가 원했던 동작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로 불려져서 객체가 파괴가 됐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동일한 거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new와 emaloc을 사용을 하는 경우를 같이 한번 봅시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한번 패스워드를 이제 포인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인터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수의 정의를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주시면은 뭐 패스워드의 값 자체를 뭐 인자로 바꿔주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거 안 하고 한번 여기서 new를 한번 써볼게요. new int 그다음에 패스워드 안에 있는 값을 이제 패스워드 포인터로 이렇게 봐주는 이런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서 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포인터니까 이제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러면은 우리의 이제 수정이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new를 우리가 썼기 때문에 항상 new를 썼으면 뭘 해주라고요? delete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delete로, 소멸자에서 delete로 이제 패스워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켜 봐 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게 delete 패스워드가 이게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수정을 하자면은 뭐 패스워드에 값이 있으면은 delete를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는 제가 아직 int null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은 C++에서는 특별한 개념이 또 존재해요. 뭐냐면은 바로 null 포인터라는 거예요. null 포인터. 이게 새로 생겼어요. C++11부터인가 새로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포인터다 라고 해서 null 포인터라고 새로 생겼고, 이거를 이제 패스워드의 포인터 부분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셨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여기서 뭐 아무 짓도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경우에 뭐 이게 delete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패스워드가 존재했다 할 때, 값이 존재할 때 이제 delete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추가를 해서 수정을 조금 더 좋은 코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코드지만 결과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T스트럭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 부분은 컨스트럭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variable initialization 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되셨나요? 그러니까 변수 초기화예요. 변수 초기화.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생성이 될 때, 어떤 객체를 생성할 때, 뭐 이런 우리가 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값들이 들어가야 한다.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값에 맞춰가지고 그 생성자가 따로 이제 불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변수 초기화 하기 위해서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하는 데는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할 때 변수 초기화를 하는 거는 조금 하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떠올리셔야 되는데,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펑션 오버로딩. 왜냐면은 지금은 생성자가 뭐 아무런 인자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변수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변수로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해주는데, 그거를 생성자의 펑션 오버로딩을 사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초기화 방식에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하고 클래스 안에 있는
생성자고, 그 다음에 뭐 인자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서 그 안에서 동작을 해주는, 이게 가장 뭐 간단하겠죠. 하지만 펑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인터 이거 다시 다 지워줄게요. 포인터, 네, 포인터 다 지워주고요. 이 부분도 int null, 그 다음에 이 delete 필요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거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거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유저 생성자인데 오버로딩을 펑션 오버로딩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요 안에 어떤 변수 인자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int id 하고 int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제 세미콜론을 마침표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구조를 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저 안에 있는 유저 클래스고요, 유저 생성자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int id, 그 다음에 int 패스워드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여기 콘스트 붙일 거면은 붙여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서 이 안에서 해야 하는 동작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복사 붙여넣기 하고 constructor 2라고 해볼게요. 이거 constructor 1, 그 다음에 뭐 id에는 id를 넣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는 패스워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펑션 오버로딩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생성자를 또 만든 거기도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는 id가 100이고 패스워드가 123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훨씬 더 메인 함수에서는 훨씬 더 간단해졌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이렇게 생성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알면은, 그러니까 생성자의 결과만 알게 되면은 사용 방법과 굳이 요 안에 있는 동작을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abstraction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봐 보면은 constructor 2가 불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constructor 2. 그래서 잘 따라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성자 오버로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에서 뭐 인자를 안 받았다고 해서 뭐 이 클래스 이 변수를 못 쓰는 거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에는 뭐냐? 두 번째 방식은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뭐 여기에 인자들이 있겠죠. 뭐 arg1부터 해서 argn까지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콜론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variable 1, 그 다음에 arg1 해주시고, 그 다음에 variable 2, arg2 해서 쭉쭉쭉 간 다음에 뭐 variable n에 arg n을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클래스 내부의 변수들이에요. 클래스 내부의 변수들에 이 arg1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arg1을 variable 1에 넣는다, arg2를 variable 2에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엔 중괄호로 딱 끝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도 한번 다시 딱 가져가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컨스트럭터 2를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컨스트럭터 2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됐으면은 이 다음에 이 아규먼트, 즉 인자들을 넣고 다음에 뭐가 있죠? 바로 콜론이 있어요. 콜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변수도 있었죠? id, underscore id와 underscore password가 있었죠?
id,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서 여기에는 id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쉼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underscore password 하고 중괄호 열어서 패스워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는 지금 constructor 2를 포함을 하고 있는 얘네들이 중괄호가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constructor 2가 완성이 됐어요. 두 번째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추가적인 코드가 필요하다. 변수 초기화 말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해서 이건 3번이라고 해볼게요. 한번 3번. 그러면은 실행시켜 보시면은 constructor 3, 100, 123, destructor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가로 딱딱 닫고, 그 다음에 콜론 딱 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아규먼트들 딱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딱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 생성자를 활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보시면은 컨스트럭터 1번을 한번 우리가 바꿔봐야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방식 어딨어? 네, 이거 딱 복사해서 여기 첫 번째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식대로 하면은 자 콜론 했죠. 그 다음에 유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값을 넣을 것이냐, 우리는 int 널, 그 다음에 int 널 값을 넣었죠. 왜 int 널 값을 넣었냐? id에는 int 널 값, 패스워드에는 int 널 값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얘네 지워주시고, 이 중괄호는 요 중괄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nstructor 1이 완성이 됐고, 여기 다시 한번 constructor 2로 바꿔볼게요. 제가 이걸 constructor 2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가장 기본형을 이렇게 초기화를 한 거였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바꿔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딱 멈춰보시고, 그 영상을 멈춰보시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요 결과가. 그렇게 했을 때 맞췄다. 진짜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은 이제 constructor 2와 1이 전부 다 불려요. 왜 불리냐? 자, 컨스트럭터 이제 가장 기본 형태인 유저가 불리면은, 이 생성자가 불리면은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게 됩니다. 인자가 아무것도 없는 애. 근데 인자가 아무것도 없는 애가 어떤 애를 불렸냐면은 이렇게 인자가 들어있는 애를 부른 거예요. 인자가 들어있는 애. int 널이라는 인자가 들어갔죠, 지금. 그러면은 요 아래 있는 얘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int에는 int 널을 넣고, 왜냐면 id가 int 널이 들어갔을 거예요. 얘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int 널, 이 널이 이 int 패스워드로 들어갔을 거고, underscore password에는 int 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래 코드인 constructor 2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요 끝점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다음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structor 1이 실행이 되는 거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0은 이제 우리가 set한 거나 set id나 set password 한 게 없죠. 그러니까 00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끝날 때 destructor 불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네, constructor
사용을 해서 베리어블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다. 그러니까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초기화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가장 쉬운 거는 1번이에요. 무엇보다. 그죠? 그냥 함수처럼 쓰면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뭐 가장 쉬운 그렇지만 가독성을 위해서는 이 2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그냥 저도 이거는 거의 안 써가지고 근데 가끔 가다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3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할게요. 그냥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이거 필요할 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수 초기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터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리어블 이 숫자는 그냥 그 베리어블 1개, 2개 이걸 세기 위해서 그런 거고 사실 이거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디에다가 무조건 아이디라는 변수를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유연하게 그냥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마지막으로 배울게 이제 디스 포인터라는 거예요. 디스 포인터. 자, 그러면은 디스 포인터가 뭐냐? 이거를 조금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디스 포인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포인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리마인드를 한번 해봅시다. 리마인드를.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해서 뭐 여러분들이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정의를 해서 뭐 선언하겠죠. 이거는 그냥 클래스 이대로예요. 이제 제가 뭐를 할 거냐면은 클래스 versus instance versus object 이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 클래스 이게 디스포인터에서 가장 이 세 가지 비교가 디스포인터를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클래스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my class다 라고 해볼게요. my class.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정의할 때 my 사용을 할 때 my class에서 뭐 my equal 뭐 my class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디로 가냐? 우리는 아주 긴 메모리는 테이프랑 비슷해요. 메모리. 아주 긴 테이프인 메모리에 이제 어떤 영역이 딱 할당이 되고 스택이에요. 여기는 스택에 할당이 되고 얘네들이 뭐다? 얘가 바로 my라는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오브젝트.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에 올린 것 자체를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인스턴스화한다. 네. 오브젝트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클래스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인스턴스고 오브젝트인 거예요.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가 인스턴스는 맞아요. 근데 인스턴스가 항상 오브젝트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브젝트는 뭐 관련된 데이터들이 한 번에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인스턴스는 아니다. 그래서 인스턴스화를 하면은 이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하면은 이제 뭐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한 가지 뭐 my2라고 해서 똑같이 my2 이렇게 해서 똑같이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뭐 얘가 my2가 되겠죠. my2 얘가, 그리고 얘가 이제 오브젝트가 될 거고, 그러니까 클래스는 하나인데 여기에서 여러 개의 n개의 그 오브젝트가 나올 수 있다.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수 있다. 객체가 생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딱 지워볼게요. 잠시만. 네. 잠시 지워보고. 네. 지워보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얘 이렇게 마이 클래스라는 걸 해서 뭐 얘가 그 요 영역이 만약에 my라는 변수 객체에 그 해당된 스택 메모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하나의 영역에 my2라는 게 있다라고 my2라는 변수 객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되시죠? my와 my2는 서로 다른 객체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결국에는 얘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결국에는 얘가 주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소. 그죠? 주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할당된 영역의 주소. 그 객체의 주소를 나타내는 게 바로 얘가 this예요. this 포인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객체는 서로 따로따로 노는 애들이에요. 변수 각자 개별의 애들인데 객체들은, 그래서 그 객체 자체의 주소를 나타내는 게 이 this 포인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이렇게 각자의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각 객체는 독립적이죠. 인디펜던트 하죠. 현재로서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영역은 공유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영역은 또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이제 공유가 될 수 있고, 뭐 융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게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유저라는 애를 썼으니까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랑 뭐 이렇게 했으면은 얘한테도 아이디랑 패스워드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이디랑 패스워드, 얘네들은 이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경우에는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고도의 문법을 배우고 해서 어떤 특정 영역은 공유시키고 뭐 하고 하면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끼리 변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스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에서 디스 포인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 포인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조금 더 그 어떤 객체에서 값이 나왔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준다. 그 값을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디스 포인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서 한번 보면은 일단 여기는 100, 123 넣을게요. 그리고 디스 포인터 이거는 그 셋이랑 이제 이 내부에 있는 뭐 변수나 이제 함수를 가져올 때 다 쓸 수가 있어요. 다 쓸 수가 있고, 그냥 디스 하면은 이게 그냥 쓸 수가 디스라고만 쓰면은 그냥 디스 포인터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스는 디스 포인터라고 했죠. 포인터이기 때문에 디스 포인터 내에 존재하는 변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화살표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다르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가로 열고 에스터리스크 디스 해주신 다음에 점 해주셔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get 여기서 std cout 뭐 current 아니다. current id도 같이 출력을 해준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뭐 여기서 뭐 this 뭐 get id 뭐 이렇게도 다 가능해요. 뭐 and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컨스트럭터 2 불렸고 100, 123 디스트럭터 불리는 것처럼 똑같이 디스도 동작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안 불렸죠. set이랑 get set 한번 다시 해볼게요. set user.set id. 그래서 여기서 id를 뭐 112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해도 뭐 변함없이 똑같이 동작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 포인터는 어떤 객체로부터 변수가 기인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디스 포인터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조금 짧았죠. 저번 시간 보통 1시간 반에서 뭐 많게는 40분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짧게 줄인 이유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클래스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조금 더 그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조금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조금 더 잘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더 강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이시온 카피 뭐 이런 내용 뭐 다룰까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재밌는 내용들도 가져와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키워드나 프렌드 액세스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이런 재밌는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남아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도 꼭 재밌는 흥미를 가지고서 다시 찾아오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11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